안녕하세요. 슈아로드의 슈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선택, 그래 이거지. 기존의 상담소들과는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어려움들을 전부 쏟아내고 온 것 같아요. 속에 있는 말글을 꺼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에 대한 이유들이 정리되는 것 같았고, 이래서 상담을 받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꽤 신중한 편이거든요.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잘 행동하지 않는 편인데, 아니죠, 거의 행동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가치는 어디까지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가치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옷을 쇼핑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쇼핑하러 갔을 때 저는 내 눈에 들어오는 옷들은 무조건 거울 앞에 들고 가서 먼저 입어봅니다. 가끔은 여성복으로 분류되는 옷들도 입어보기도 해요. 옷을 입어보고 옷의 길이와 품이 내 몸에 잘 맞는지와 핏이나 컬러, 패턴 등이 나의 분위기하고 잘 어울리는지를 고려합니다. 또 옷을 샀을 때 내가 이 옷을 잘 입고 다닐 수 있을지, 그리고 자주 입고 다닐 것 같은지를 보고요. 보관하는 건 역시 잘할 수 있을 것인지까지를 생각하고 구매 결정을 하는 편이에요. 때로는 사야겠다는 마음을 먹기 전에 쇼핑과 관련 없는 일이나 생각으로 한 박자 쉬었다가 다시 생각해 볼 때도 있어요. 누군가는 왜 그렇게까지 복잡하고 까다롭게 쇼핑을 해야 돼? 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이 제가 쇼핑할 때 제품을 선택하는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쇼핑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비슷하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흔히들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저는 가성비란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충분히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도 있겠지만 저렴하게 사서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명품 같은 고가의 제품을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가의 명품 같은 선물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중히 거절하는 일이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품을 선택할 때 브랜드와 네임밸류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브랜드나 제품의 가격을 떠나서 저렴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이 갖는 고유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고 애용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명품이고 나만의 이유 있는 아이템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오리지널리티 아닐까요? 아버지 오디오. 저 역시도 명품이 갖는 고유한 디자인과 마감을 좋아합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노력과 가치는 인정받아 마땅하니까요. 명품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과 해석과는 별개로 내가 제품을 선택하고 어떠한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만의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제품의 기능과 지불 가능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 삶의 방향성이기도 하고요.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제가 선택한 것들이 꽤 괜찮은 결론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저희 고민과 혼란스러운 심정을 어떻게 하면 되도록 현명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찾은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심리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는데요. 제가 선택한 상담소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데에만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저쪽 경기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멀리 가야 해? 라며 선택한 이유를 묻는다면 저는 이곳이 기존의 상담소들과는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담소들은 각자 소개란에 학력과 경력을 언급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상담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상담이란 무엇인지를 고민한 생각과 철학, 더군다나 상담실 내부 벽면에 걸려있는 미술 작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해당 작품에 작가의 이름과 작품을 걸어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와, 이거다 하고 느낌이 왔어요. 1시간의 이동거리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바로 선택! 그렇게 해서 첫 상담이 시작되었거든요. 대략 1시간 동안 진행될 거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저한테 던졌고 자기소개하듯이 저는 고민과 어려움에 대한 이유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다 보니까 저의 주변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었는데 잠시 혼란스럽더라고요. 인물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감정이 실리거나 혹시나 평가를 하거나 비난처럼 들릴까봐 필터링을 해서 말을 해야 하나? 라고 여쭤보았더니 감정적이든 이성적이든 편하게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말로는 상담 초기에는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상담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상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걸러내지 않고 이야기 다 했어요. 저도 모르게 약간 상기가 되었고 몸에 열도 나면서 땀까지 나더라고요. 더운 날도 아니었는데 실내 공기가 너무 덥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한동안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시계를 보면서 상담 시간 끝났다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시간이 금방 가버렸어요. 제가 엄청 집중하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상담이 끝나고 밖을 나왔는데 와,
이곳이 경기도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울 시내에서는 보기 힘든 풍광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탁 트인 시야에 물, 뭐 나무. 아마도 서울이었다면 나오자마자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뭐 자동차 소음, 그리고 빽빽한 건물들. 서울과 다르게 여기서는 눈앞에 풀들이 보이고 물이 보이고 소음도 없다 보니까, 사실 소음이 없는 건 아니고 여기 공사 현장이라 공사하는 소리는 좀 들리거든요. 근데 진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가벼워졌다고 해야 될까? 기분이 좋다고 얘기해야 될까? 꿈을 꾸다가 온 것 같은,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에요. 이건 현실로 돌아가기 전에 나에게 집중하였던 느낌을 잃지 말라고 물과 나무가 저를 천천히 놓아주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이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주변 환경이 오히려 상담할 때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제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